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는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등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2.25%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해 첫 시작이 기분 좋은 만큼 앞으로도 이 흐름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이 위법 행위라고 맞서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응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게 되었죠. 다음 주 월요일, 즉 8일에는 8인 체제의 첫 헌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일입니다. 불안한 정국이 좀 빠르게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 오늘 장 초반 1,470원을 터치한 후에 반락 중인데 지금 현재는 환율이 1,465.9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취임이 다가오는 만큼 이 부분이 또 달러와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이윈 플러스와 아톤, 한국 첨단 소재 모두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AI 관련주인 알체라라든지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27%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관련주들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테슬라의 ESS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 속 태양광 관련주들과 ESS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에 이어서 또 중국이 배터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장에 일단 에코프로 BM이 8% 가까이 급등 중이고 에코프로는 10%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올해 들어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불식이 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내일까지가 이제 애도 기간이죠? 네. 그렇죠. 내일까지 애도 기간인데 이번 제주 항공 참사, 무한 항공 참사 이거 이제 희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아직도 저는 진짜 제일처럼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네. 유족분들도 빠른 위안을 삼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좀 그동안 위호도 위호였지만은 이제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좋아질 방향 그리고 향후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기만한 자세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세. 기만한 자세가 아니고 거만한 자세군요.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종목이
내 종목이 마이너스 3, 40%뭐 빠졌다고 해도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또 올라가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나는 사실 겁날 게 없어요. 쫄릴 것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 12월 달에 그런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고 12월 달에 그런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고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환율이 그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치 테마주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은 초등학생도 매매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걸 이 부분에서 보유한 종목들을 빼고 그 종목들을 향할 수는 없는 거죠. 수익은 못 내더라도 전문가는 시청자분들 잃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언론은 보고 맨날 분화방처럼 생각이 맨날 바뀌실래요? 아니시면은 레드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마이너스 나쁘고 축소하실래요? 비단 우리 종목만 마이너스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졌던 만큼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정치 테마주밖에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계좌가 완벽주의자로 가야 하고 완벽 포트폴리오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떨어졌다고 다른 종목 사고 그 종목이 수익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분 회복이 설상 된다고 해도 시장에 올라갔을 때는 그 내동 매매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 방송에서도 미준 씨하고 디커플링 됐고 하고 네. 오늘 좀 빨개 순서를 정리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뭐예요? 뭐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가 그래도 새해의 두 번째 거래일부터 이렇게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도 반등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뭐 반등을 해줄 만한 커다란 이유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네.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IRA 보조금 못 받는다며 언론에서 못 받는다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은 현대차 큰일 났다. 현대차 보조금 못 받으면 큰일 난다. 맨날 그렇게 써가지고 주가 떨고 내고 그 부분에 따라서 개인 투자라도 그때 던진 사람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받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현대차는 왕성차이기 때문에 그 초고난이도 상황에서 받았으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한 게 현대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한다고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어제였죠. 네.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주가가 어제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 기사 어제 떴어요. 어제 떴고 그리고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 1% 상승하고 있어요. 전작 IRA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현대차인데 에코프로가 10%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빔이 8% 상승하고 있고 모든 네. 종목들이 2차전지 무형주들이 6%, 7%, NNF 8% 이상 상승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차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기아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 정도. 그러니까 기아 1%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2차전지가 상승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네. 이거를 볼펜 하나만 있다고 해서 기사 써서 올리는 사람들 뭐 오늘 2차 전지 상승한 게 현대차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되면은 그동안 2차 전지가 상승 못했던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해소가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고. 네. 즉 이것만 해도 마이너스 20% 이상씩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그 전에도 2차 전지는 순매수 계속 또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기업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안 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졌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중간중간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건 지금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쫄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12월 달은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고 오늘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심리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때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보류 첫 번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서 또
올라갔고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부합시성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익으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성이 전 세계 3mm 나노를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인데 HBM의 꼭 필요한 소재가 3mm 나노예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주가들은 계속 상승하는데 삼성이 53,000원 중반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 증시의 내부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던 것뿐이지 이 부분만 해소되면은 반드시 6만도 넘고 7만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한국 국내 증시가 그동안 국내 증시 하면 바보, 미국 증시 하면 천재. 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증시는 그동안 외부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안에서 집안 살림에서 집안을 제대로 못 지키다 보니까 나라가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빠졌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하고 디커플링 형식으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도 제가 잠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강한 반등은 올라가야 할 때 못 올라갔기 때문이다. 사실은 외국인들은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을 바닥에서 좀 야금야금 모아왔다는 부분을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법재판관이 새롭게 두 분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2차 전지주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환율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은 고점은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는 가장 악재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네.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빠르게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뿅. 국내 정치는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막 탄핵. 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적 리스크 국내 증시 좀 생각 좀 해달라고요, 네네. 여러분들. 국무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갔잖아요. 그거 헌법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부합시성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원들이 어느 정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 발언을 계속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수처를 발령한 이 부분까지 탄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국무위원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찬용 총재가 화가 났는지 제발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자꾸 정치적 리스크로 부합시성이 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높은 환율이.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게 1년에 100원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1년에 70원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번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70원, 80원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밖에 없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외쳐지고 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탄핵 외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증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5만 원 부근에 있다고 해서 삼성은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평단가가 있다고 해서 2차 전지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출, 수입, 반도체 2차 전지 다 1등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 1등 먹었다고요. 1등 다 먹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런 상황인 거? 그러면은 전문가에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보다 수출 수입 더 잘 되고 있어요. 배터리하고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그냥 탄핵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의 그 모양이고 2차 전지도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이 윤 대통령의 공수처 그 부분이 아침에 약간 좀 체포 연장을 들고 가면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늘 부합시성이 해소되고 어제 테슬라가 폭망했어도 미증시가 폭망했어도 네네. 정치적 리스크로 상승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상승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현대차 보조금을 인해서 상승한다. 저가 매수세로 상승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한 달 전만 해도 2차 전지 삼성전자가 다 저가였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여러분들 자꾸 생각이 고인물시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매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매번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고인물시대 좀 잊혀지고 앞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한 2주 정도 전부터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시기가 오더라도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흐름은 그 예상에 정확하게 부합을 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이 됐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디커플링, 즉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잘못 듣습니다. 다시 자, 말씀하세요. 우리 시장의 강세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미증시 하얗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실 미증시 올라가고 솔직히 아르헨티나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그동안 미증시 따라서 못 갔습니다. 저는 어. 유럽에서 꼴찌가 됐었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도 얼마나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수출, 수입 다 되고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중소형 기업들 코스닥 쪽에 다 몰렸고 그동안 24년도에 금투세에다가 탄핵 외치고 이거는 솔직히 민생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싸운다고 하는데 민생이 아니고 민생 경제 범죄예요. 강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민생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고 민생 경제 범죄를 한 거죠. 왜?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증시를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왜 보이는 겁니까? 그나마 좋은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담배 한 갑이라도 더 사고 싶고 그럼요. 이거 하나도 버스카드 5만 원 더 충전하고 싶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주식시장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민생이에요. 이것도 민생인데 그놈의 정치 리스크 대통령 한 분은 비상계엄은 떠들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네. 위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는 정치적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침묵도 정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12월 달은 빠졌고 네. 그 환율이 1년에 100원 이상 올라가기도 힘들다는 환율이 1,480원까지 최고치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 리스크 때문에 빠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 리스크로 해소가 돼야겠죠.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거품이 껴서 폭망하면 한국 국내 증시도 망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업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NNF 더 이상 무거운 종목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하나당 10% 이상씩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치 테마주만 좀 상승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 종목들은 천천히 낙폭이 축소가 될 거고 환율도 떨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옛날 과거에 레드가 중학교 다녔을 때 터진 IMF 여러분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IMF 때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IMF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올라갔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저는 여러분한테 어제 미증시가 폭망했어도 테슬라가 떨어졌어도 어차피 국내 증시의 핵심은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증시하고 다르게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오늘 환율이 하락만 된다고 하면 미증시와 다르게 디커플링 형식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는 사실 좀 중국이 좀 많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왜 자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독감이 유행 중인데 뭐 중국에서는 또 새롭게 무슨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나 봐요. 제가 과거 이건 네.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요. 네. 예전에 제가 비둘기 고기 하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비둘기 고기요. 네,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요. 저도 비둘기 고기 먹어봤거든요. 그 친구 자식이 난 호주 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중국 가자고 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비둘기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을 갔는데 네. 이 중국이 약간 좀 질병 현식에서 좀 취약합니다. 아하. 제가 깜짝 놀랄 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이게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매번 있잖아요. 네. 근데 이놈의 중국은 고속도로 다니면 휴게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볼일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타고 가면서 아.
못 볼 광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어. 차 타고 가면서. 그래요? 네, 노상반뇨 하는 사람들도 어머, 많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부분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좀 질병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 아하.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고 인해 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된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질병 정확한 변명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번 여름에 작년 여름에 코로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진단 키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거고요. 그리고 질병 관련주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진단 키트, 인공호흡기에는 메가이시메스, 그다음에 진단 키트에는 수젠텍이 있습니다. 오, 네, 네. 네, 그리고 환율이 좀 하향만 돼준다면은 오늘 장초반 미증시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전략 후강과 시장은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미증시가 거품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은 환율로 인해서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또 심지어 솔직히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몇 프로 빠졌죠? 4%가 넘게 빠진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어제 통신망에서 테슬라의 주요 관련 세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그렇지. 근데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만약에 제 브리핑을 못 받으신 분들은 테슬라 떨어졌으니까 오늘도 2차 전지 망했네. 오늘도 ESS 저장자지 망했네. 네. 큰일 났네. 아이고 대한민국 국내 증시 망했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테슬라의 주요 사업인 한중 NCS, ESS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NNF, TCCST,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다 상승하고 있네요. 와, 이 한중 NCS는 ESS 관련주 16%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에코프로 10% 상승하고 있고 NNF 8% 상승하고 있고 TCCST 장 초반에 썩게 걸렸다가 잠시 눌리고 있지만은 10% 이상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왜 테슬라는 4% 빠졌는데 그렇죠. 왜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환율 부분입니다. 네네. 환율이 그동안 너무 높았을 때 테슬라가 주가 올라갔을 때 같이 못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NNF 같은 경우가 12만 원 위치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그동안 솔직히 어제 뭐 사이버 트럭 때문에 망했다? 사이버 트럭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망했다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이 동체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포탄 테러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만큼 작년치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지 못해도 그동안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판매 지청만이 떨어지더라도 그 명분으로 올라간 만큼 빠진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빠졌던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주요 사업이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대로 반사 이익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은 테슬라의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동안 환율로 인해 가지고 못 올라갔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못된 진식, 잘못된 상식 가지고 쫄리지 마시고, 내일도 통신만이 들어가지고 계속 브리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그렇게 올라갈 때 전혀 따라가지 못하던 국내 2차 전지주와 ESS 관련주들이 정작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4% 빠졌는데 오늘 왜 국내 증시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환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환율은 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디커플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부진했던 만큼 2차 전지주들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양하게 모든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데 저희가 또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테슬라 관련주로는 ESS 관련주를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중에서 한중 NCS라는 종목이 오늘장에서 16%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졌던 만큼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는 향후에도 더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장 초반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뭐 관련해서 인공호흡기 관련주인 메가 ECS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음봉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면서 14% 정도 상승으로 그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뭐 코로나19 관련주, 전염병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변동폭이 클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 트럼프가 취임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도 우리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 환율이 좀 겁을 먹고 있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때문에 또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 보조금 못 받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려가 있으실 텐데 전문가님의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말입니다. 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이 단정권 방송 우리 아나운서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이런 상황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는 시청자분들이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거 미리 캡처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검정 오셔봐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검정고시요? 네. 무슨 검사를 하나요? 뭐 그냥 말한 거는 좀 맞춰줘야. 아무튼 칭찬이시죠? 아, 칭찬이죠. 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이 방금 윤지은 아나운서가 되게 가벼운 부분을 긁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트럼프 무서워요. 트럼프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요? 한국 언론 이상하다고. 그렇죠.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한국 언론 계속 이상하죠. 네. 전기차를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야구방망이 에이 앞으로는 기름 시대야. 기름 시대니까 친환경은 다 부셔야 돼. 전기차 파괴. 다 파괴하겠습니까? 네. 다 부셔버리겠습니까 트럼프가? 아이고. 한국 언론은 여러분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옛날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즉 옛날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예를 들면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50년, 60년생 분들이 기자분들은 제목구에 속보하고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MZ 세대들도 기자들이 많이 하시나 봐요. MZ 세대들이 어떤 기사만 쓰면은 뭔 놈의 기사들이 다 앞에는 가로 표시하고 속보로 이렇게 떠 있어요. 뭔가 속보라고 하면 더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걸로 별풍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걸로 조회수 높이려고. 네. 근데 이미도 없는 기사 내용은 어디서 퍼와서 기사 내용도 똑같고 너무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네, 구글 들어가가지고 기사도 영어 문장은 번역할 수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쵸? 외신 기사들도 뭐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번역하면은 요즘에는 번역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기자분들 그런 노력이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무슨 2차 전지에 다 부십니까? 여러분들? 안 부셔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 보조금이 있고 소비자 보조금이 있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업 보조금이지 소비자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소비자 보조금 축소하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돼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배터리들이 완성차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배터리 소재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생각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완성차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터리 소재예요. 그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는 방위 산업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드론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네. 2차 전지 소재가요. 왜? 기름 안 넣고 친환경은 원통형 배터리 건전지 그냥 드론 하나에 건전지 그냥 4680 200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기름 안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방식으로 친환경 가려고 일론 머스크가 4680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하고 로봇하고 우주선까지 집어넣는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일론 머스크가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름을 안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 친환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순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서 머스크가 재산이 600조 원이다. 이런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일론 머스크가 왜 순이익이 테슬라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트럼프는 좀 너무 놀랐어. 내가 뭐 2차 전지 부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은 뭐 IRA 폐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딴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기사를 쓰면서 IRA 폐지 이렇게 되면 한국은 위기 촉발될 거예요. 한국은 배터리 부분에서 수입이 꼴찌가 될 거예요. 아이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시면 저 초록색이 보시면은 황소입니다. 황소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황소인데 황소가 뭐라고 합니까? 국내 증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호재도 악재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 솔직히 트럼프가 즉 관세는 어차피 관세는 내는 건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관세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관세가 두려움이 된다는 거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방국은 따로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호재로 만드는데 우리 기자분들은 호재를 악재로 만들고 있어요.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키고 있어요. 그런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분들, 기자분들 지금 2차 전지 안 사고 반도체 안 사고 뭐 사는 줄 아세요? 정치 테마주 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상승하는 건 정치 테마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때 하더라도 황소 입장에서는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악재 부분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즉 시장이 걱정하는 건 기업 보조금이지 소비자 보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 보조금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빠졌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월 달은 전치전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던 것뿐 그리고 중간에 기업 보조금, 소비자 보조금이 겹치면서 이게 환율로 인해서 빠진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로 인해서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빠진 거는 12월 달은 트럼프 탓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은 트럼프 탓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네네. 우리는 지금 트럼프 탓을 할 게 아니고 국내에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빠진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관세 개별 협상을 언급했는데 이거 호재예요, 여러분들. 호재이기 때문에 12월 달 정치적 리스크 부분으로 인해서 저 부분이 호재 부각을 못 받았을 뿐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둔화가 되면서 다시 기술적 반등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저를 믿고 그냥 갖고 가실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부랴부랴 던질 사람들 던지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상승한 저력은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근거하고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풀이하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10월달 가격을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10월달 2차 전지 종목들이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도 그때도 바닥인 거예요. 사실 23년도에 비해서 제가 원하는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콩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콩고물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차트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나는 이 에코그룹이 사실 좀 12월 달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12월 달 기사 되면 이 에코그룹은 양극재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기사는 내놓지는 않고요. 네. 연탄 어디다가 배달했다. 연탄 기부했다. 연탄 기부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코그룹이 예전에 비해서 주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가 관리를 못한다. 맨날 연타 배달하고 있대요. 연타 기부. 물론 좋은 일이죠. 지만 주주들 역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설상 에코프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에코프로 시가총액을 올린 건 여러분들이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1월 달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엔캠이 주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는 못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전체적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추후 20-30% 이상은 더 상승하니까
단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이가 좀 어느 정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통신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체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차피 국내 2차 전지주는 테슬라 따른 상승은 그동안 환율 부분과 전체적 리스크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차 인도에서 아무리 작년치보다 예상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제 차인대 부분이 오늘 환율만 제대로 안정이 돼준다고 하면 네. 반사 이익으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10% 이상 상승하고 있죠.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년에 알테오제는 어쩔 수 없이 수급이 비만치 호재로 인해서 상승했지만 이제는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며칠 날까지 올라가요? 그거 알면은 내가 이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기술적 반등 방식으로 어차피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면은 어느 정도 계속 지수 쪽으로 상승될 거고 지금 코스닥이 지수 포인트가 작년에 20% 이상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럼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하고 엔캠하고 알테온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트럼프 취임에 앞서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보조금이 축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배터리 제품에 관세가 매겨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우려들을 다 주가에 반영한 수준으로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관세든 혹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문제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려하신 것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다른 모든 국가들의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부터 멕시코나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중국산에는 그보다 훨씬 큰 60%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 싶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될 수 있고 매기더라도 굉장히 작은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우려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너무 크게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보조금은 축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아무리 차량을 배터리를 잘 만들고 배터리를 잘 팔아도 우리 국내적인 시장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빠진 부분이 가장 큰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환율이 하락해줌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가장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을 종목이 바로 2차 전지주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 7월 정도의 주가 수준으로는 회복이 가능하고 그 정도로 올라도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의 광풍이 불었던 게 바로 2023년 여름이었는데 그때 그 무거운 종목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매일 급등을 했었는데 그 몸집이 이제는 좀 많이 가벼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정도의 주가 상승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절대 던지지 마시고 쭉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TCCT와 NNF 좀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전체 테마주 쪽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TCC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1월달에서 2월달 삼성 SDI에서 4680 양산에 대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 이 부분- SDI에서요? 네, SDI에서요. SDI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TCCD 오늘 장 초반에 스타크시 걸렸다가 잠시 눌리고 있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통신망에서 못해도 12월 달에 20%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피디님 죄송하지만 아이고. 12월 달 TCC 얘기만 나오면 기침이 나와요. 네. 12월 달하고 12월 달 월봉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2월 달에는 정치적 리스크 20%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20% 빠진 걸 1월 달에 20% 이상 회복을 하자고요. 첫 번째 목표는. 네.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20% 이상 빠졌습니다. 12월 달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40% 이상이 빠졌는데 1월 달에는 못해도 12월 달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던 그 20%를 못해도 1월 달에 회복을 기술적 반등을 시킬 거고요. 20%니까 지금 TCT 7%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13%만 상승해도 일단 12월 달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최소한 20%하고는 얘기했지만은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가고 어느 정도 소비자 보조금만 폐지를 하겠다. 즉 기업 보조금은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TCC는 반드시 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월 달 낙폭 20%도 어느 정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낙폭 20%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3반기 4680 원통형에 대해서 호재성과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해소, 그다음에 트럼프의 과도한 IRA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둔화가 된다고 하면 게임 끝이에요. 끝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TCC는 여러분들 현대차가 왜 보조금 받은지 아십니까? 왜요? 현대차의 배터리 소재는 중국 소재가 아닙니다. 네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혜택을 받는 소재인 거죠. 그리고 NNF, 지금 NNF도 8%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NNF는 수선한 리튬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하지만 한국에서 타이중국으로 탄산 리튬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탄산 리튬으로 NNF 하이니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배터리 원료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제공합니다. 즉 제가 NNF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아, 나 중국에서 수산 리튬 갖고 왔으니까 한국에서 국산 리튬, 즉 탄산 리튬 만들었어. 그러면 타이중국 맞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야 다행이다. 야 네가 수산한 리튬을 탄산 리튬을 국산화 시켰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4680 양극재 하이니켈로 집어넣으면은 되겠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네. 있는 겁니다. TCCT도 마찬가지예요. 네. 니켈 금간판 TCCT 원래 철강 회사인데 니켈 금간판 왜 만들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산 니켈 소재가 아니고 한국산 니켈 소재를 만들면서 한국 공장에다가 20톤에서 60톤을 만들 수 있는 네. 그 수량의 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CCT 입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아, 나 니켈 금간판 중국 원산지가 아닌 한국산이야. 한국산이니까 이 배터리 소재 분명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그래. 나 너무 행복하다. 나 보조금 받을 수 있겠다. TCCT 너네도 4680에 필요한 니켈 금간판을 한국산 소재로 줬으니까 땡큐. 보조금 받을 수 있겠다. 오케이, 땡큐. 받고 미국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만 아시더라도 절대 흔들림 없으실 겁니다. 네. 저는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제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보조금을 받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산 배터리가 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국내산 배터리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기업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LNF 같은 기업들, 수산화 리튬을 탄산 리튬으로 가공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더불어서 TCC 스틸도 역시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름이 46mm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1분기 중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함께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TCC 스틸이라는 종목은 저희 방송 공략주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되어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망하게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아나운서님, 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 지금 1회인가 2회까지 봤습니다.
인생 좀 재밌게 사세요. 왜요? 다 보셨어요? 전 다 봤죠. 언제 다 보셨어요? 아, 우리 와이프하고 오랜만에 단둘이 오붓하게 봤습니다. 맨날 바쁜 밤새면서. 척 하시면서. 네? 맨날 바쁜 척 하시면서 언제 다 보셨어요? 그래도 볼 건 봐야죠. 재밌던가요? 전 재밌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후반부가 좀 실망이라고. 아, 후반부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그 시즌 3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왜 오징어 게임 같죠. 뭐가요? 421번 YBN넷, 372번 진남포디 탈락입니다. 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약간 좀 오징어 게임하고 제가 좀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이분도 인해서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원식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일단 대선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준석 그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 나간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네. 유승민 역시 나간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최고의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최고의원이 어제 정치적 리스크로 윤 대통령의 이제 체포 연장에 따라 가지고 상승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까지 모든 정부들은 할 게 솔직히 정치 테마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걸 사면은 반드시 수익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시면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단계만 여러분들 넘어간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2단계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이서 이렇게 발목 잡고 이게 가잖아요. 아이고, 그쵸, 여러분들? 스포일러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는 노트북에도 뜬 거예요. 그래요? 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니, 순간 갑자기 쫄리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네.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네. 그걸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할 거였으면 저는 애초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탄핵은 될 것 같기는 한데 느낌이 하는 게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 조마조마합니다.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볼 때는 윤 대통령 탄핵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 종목들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틀리게 가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주식의 꽃이지요. 주식의 꽃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잘못하면은 주식의 백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저 레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 이거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정말 창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청자들 생각할 때는 시청자들이 그동안 제일 많이 물린 종목들이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기술주일 거란 말이에요. 기술주라는 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24년도 후반기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문가로서는 이 기술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테마주 그날 발생된 것만 얘기해서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레드 전문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못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1K는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작년 후반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종목이 물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치 테마주요 여러분들 수익 주고 여러분들한테 3개 중에서 1개 수익 줬다고 해가지고 전문가 떵떵하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비난하든 욕하든 저는 상관이 없고 저는 꿋꿋하게 우리 기술주 위주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제가 어떻게 해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연도에는 뱀의 해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무슨 저는 띠예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에요. 조용만이 토끼띠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작년이 토끼띠였죠. 오, 그래요. 작년이 토끼띠였는데 저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 GCC 하는 종목을 만나가지고요. 근데 물론 별 후회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연도에는 25년도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제가 증권 리포트 봤는데 코스피 지가 2,200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증권사 리포터들이 막 2,200에서 3,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가두리 안에 들어놓고 이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증권사들에서? 네네. 그렇죠? 약간 좀 그럼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코스피가 못해도 2,800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최소 2,800까지 가고 그리고 2,800까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역시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40% 이상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뱀의 꼬리는 늘 이렇게 갑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즉 주가도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모든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수입보다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25년도에 새해 첫 수익을 위한 것보다 24년도 물렸던 것에 대해서 나쁘고 축소하고 시장이 전산적일 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